왜냐면 우리는 미국처럼 수정이라는 수법이 아니라 이제 권력들이 바꿔야 굉장히 많은데 과연 그런 배경이냐 개헌이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뭐 누구나 개헌을 꺼내지만 실제로는 다 권력 구조입니다. 사실은 국민들의 주권과는 수정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제 권력 구조를 어떻게 할까? 여기서는 이제 이해관계가 다 바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안 되고 있는 건데 그럼 현실적인 안을 좀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언제까지 그냥 이거를 다음에 개헌한테 같이 나눠 가지고 있을 거냐? 이게 있는 거죠. 근데 국민의힘에서도 개헌을 동의해요. 그럼 이제 언제 할 거냐?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언제 하실 거예요?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는 답이 없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얘기해요. 일단 민주당은 그러니까 내년 총선 때 국민투표에 이번 정류소는 정부 과천청사역 10번 출구 시민회관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과천중앙공원 KT 과천지사입니다. 전국단위 투표를 하는데 그거 한 문장만 한꺼번에 어차피 찬반인데 그리고 이제 여야가 이제 이거 할 때 제가 늘 그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행안위의 계류 중인데 그 재외국민에 관한 국민투표로 관련 헌법 불합치가 2014년에 나와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개정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물론 이제 민주당에서도 헌법 개혁안이 국민의힘에서도 이 3법을 요거라도 좀 이번 정류소는 과천중앙공원 KT 과천지사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경기 과천교육도서관 과천역 6번 출구입니다. 국회 직무유기 대표적인 하나의 섹터거든요. 이것도 지난번에도 그래서 국민투표 못한다고 했어요. 문재인 대통령 개헌할 때 이거 꼭 안 바꿨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민주당도 요구를 했었던 장애인들이 하겠다는 걸 진정성 있게 답지하면 일단 이번 정류소는 경기 과천교육도서관 과천역 6번 출구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과천역 1번 출구 구림동 주민센터입니다. 이번 정류소는 과천역 1번 출구 구림동 주민센터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과천고등학교입니다. 거절 못할 거는 예를 들면 이제 어떤 것들을 좀 줄일까?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경찰이나 군인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제한하는 내용, 위헌의 내용을 위헌이 나오니까 헌법에 넣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점이 있는데 원포인트라는 말인데 지금 의미가 너무 가벼워요 사실. 국회나 뭐 지방의회에서도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한다고 하면 긴급하게 빨리 처리할 현안들을 그때 것을 다루는데 이 5.18 기념식을 지난다고 해서 이걸 시키기 위해 원포인트 개헌을 한다고 하는 취지가 5.18 운동이 뭔가 개헌이 가면 간단한 부분은 아닌가. 아니 그러면은 그림을 생각하는 타이밍은 언제? 제가 생각하는 이번 정류소는 과천고등학교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4-5단지입니다. 이재명 의원처럼 제가 생각한 좋아요. 그러니까 뭐 개헌이 지금 산적하게 풀어야 되는 것도 많고 많은 것도 많고 특히 이재명은 단체장 출신이에요. 지방에서 지방 5.18 때문에 개헌이 필요하다, 원포인트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물건에 대한 처우부터 여러 가지를 좀 해서 좀 무겁게 이걸 좀 다뤘으면 좋겠다.
다음 정류소는 문안초등학교 결양동 주민센터입니다. 밖에서 크기를 보자마자 그런 얘기 부과가 되지 않을까 싶고, 이게 지지율이 좀 잘 안 나올 때 대통령 입장에서 헌법 개정 얘기를 던져버리면 이게 또 전부 블랙홀이 되거든요. 제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기분 개방 소식을 보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일단 호남 여론이 신경이 쓰여서 지금 9회 연속 참석을 결정하신 게 아닌가라고 뭐 대부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문을 봤더니 이번 정류소는 문안초등학교 결양동 주민센터입니다.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아, 그러면 5.18 전문에 놓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표를 얻기 위한 입덕 이런 걸 왜냐면 어떻게 하자는 말을 안 하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표 총선 해야되는 문제인데 최소한 그러면 아니라도 나와야 돼. 컴팩트는 안 된다 그러면 근데 거기에 어떤 다 있어야 되는데 서리떡 많았는데 내용이 없어. 가장 중요한 거는 언제 한다는 말도 없어. 한다는 말이 안 한다는 말도 없어. 저는 안 한다는 말로 들려요. 그냥 우리는 한번 얘기해봤다. 근데 국민의힘이 특별한 안이 많진 않았어요, 솔직히. 그래서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때 실질적으로 권력 구조는 거의 빼다시피 한 개헌안을 냈거든요. 근데 이번 정류소는 과천 리버필드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과천 리버필드 레미안 슈르입니다. 문제가 사실 좀 궁금하긴 합니다. 선거제도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하여튼 뭐는 문제고 뭐는 문제라는데, 그러면 너희의 대안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뭐 하여튼 지금 논의할 때가 아니고 천천히 할 때고 딴 거부터 해야 되고 이렇게 늘 좀 피해가는 부분이 있다. 그런 게 하나 있고, 근데 5.18만 놓고 하기에도 사실 이게 논쟁이 있는데, 왜냐면 문재인 정부에서 엄청 지역주의와 관련해서 신경을 쓰다 보니까 문재인 개헌안에 뭐가 같이 들어가냐면 부마가 같이 들어갑니다. 네네. 부마를 같이 넣는 게 맞아 안 맞아, 요 급이 맞아 안 맞아,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토론 대상이 될 수도 있거든요. 한다는 주장이지만 어쨌든 당 지도부가 조금 더 정부 입장에서 유연하게 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그제서야 그때는 이제 정부의 안든 국민의힘 안든 서로 내보이면서 개헌을 해결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아니 이 얘기까지만 하고 이제 빨리 광고 듣죠. 예. 국가공처가 SNS 안에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일단은 요거는 천하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나요? 글쎄요, 저는 뭐 이게 이제 불쾌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뭐 조심해서 해야 되는 걸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아마 국가공처에서 이 사실을 고르는 의도나 아니면 거기에 이제 담겨 있는 어떤 문구나 메시지가 이런 게 그렇게 나쁜 취지는 아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글쎄요, 뭐 조금 더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은 일단 뭐 시리즈 기획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대중들은 모르니까요. 저희는 뭐 알 수가 없어요. 이번 정류소는 과천 리버필드 레미안 슈르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정부 과천청사역 5번 출구입니다. 시각이 있다는 건 충분히 존중하지만, 그리고 또 보훈처에서 수용해서 내려줬죠. 근데 이제 막 그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 정도까지 막뭐 영린에 건드리는 기분은 좀 아니었습니다. 좀 새롭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저는 많이 못 본 사진입니다. 그래요? 자. 광주, 부산 건축박람회. 공원절이 주최하는 광주 건축 인테리어 박람회가 6월 1일부터 4일까지 광주 김대중 컴퓨터센터에서, 부산 건축박람회가 6월 29일부터 7월 2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개최됩니다. 건축자재, 인테리어, 전원주택, 가구 등 다양한 제품이 전시되는 건축박람회에 많은 관람 바랍니다. 통화전화. 열도 MBC 그 자리, 새로운 상징을 보내다 눈부신 한단대, 빛나는 파이프, 찬란한 비전까지 브라이튼 유어 라이프. 이번 정류소는 정부 과천청사역 5번 출구입니다. 특별한 이곳을 초대합니다. 내일 저녁 8시 5분 김현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순재입니다. 먼저 마음을 전하는 일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이 있죠. 처음만 힘들다. 사는 거 정말 힘들지. 손 내미는 거 정말 힘들지. 사랑한단 말 정말 힘들지. 감사하단 말 정말 힘들지. 한 번씩 부탁
있을 겁니다. 구입광고협의회.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와 함께하는 안전운전 캠페인입니다. 어제보다 수도권은 날은 좀 흐린데요. 고속도로 교통량은 매우 많습니다. 특히 지금 가장 밀리는 곳은 춘천권인데 서해안 고속도로가 당진부터 서해대교까지 13km 길게 밀리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도 양평 방향으로 충주 분기점, 또 강북 이런 것도 좀 궁금했는데 또 한국 취재진의 동맹도 지금 확대지가 않았다 그래요. 어쨌든 계속 그러면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왜 자꾸 만들까요? 근데 이제 아마 뭐 그런 거겠죠. 취지 자체는 이제 뭐 전문가들이 이게 신상이 너무 알려지게 되면은 또 뭐 여론의 압박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어찌 보면 상대적으로 비전문가인 언론에서 이걸 계속 이제 팔로우업을 하다 보면 좀 부정확한 정보나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 뭐 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게 오히려 어쨌든 일반적으로 참여 안 한다면서요. 근데 이제 뭐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약간 정제해가지고 제대로 끝나고 나면 발표하겠다. 뭐 이건 취지일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에 대해서 국민의 신뢰가 과연 될 것이냐, 충분히 투명하다고 느낄 것이냐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좀 걱정입니다. 이거 갔다 와봐야 또 이게 충분했냐, 어찌 보면은 이 믿을 수 있냐, 이 논란은 또 계속 될 것 같아요. 네. 이기훈 의원께도 이번 정류소는 사기막골 마을회관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사기막골입니다. 여기서 뭐 1리터를 마실 수도 있다 뭐 이랬는데 뿐만 아니라 10리터까지 네. 근데 이제 일본 내에서를 쓰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 그러니까 상관없으니까 흘려 보내야 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약간 저 어제 그 생방송을 봤는데 좀 횡설수설하신 거 같죠? 그렇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시찰단 보이콧했으면 좋겠어요. 보이콧해야 돼요. 시찰단이 갔다 와가지고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하면 어떤 소풍이 있을 것이고,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그리고 지금 5박 6일 동안 간다고 사실상 4박 5일에서 늘어났는데, 어제 보도에서 왜 5박 6일로 제한했느냐는 그 이유가 피폭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장기간 노출되면 5박 6일 노출되면 피폭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5박 6일로 제한했다는 보도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니 오염수 처리가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오랜 기간 장기간 노출되면 피폭 가능성 때문에 5박만 있으면 된다. 이런 보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시찰단이 갔다 와서 어떤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고, 또 시찰단이 가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는 이 다액종 처리 시설이라는 알프스 예. 그리고 방류소에서 이거를 사실 이번 정류소는 사기막골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사기막골 3거리입니다. 한번 확인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관상 확인하는 정도의 것입니다. 이 정도면 사실 빨리 우리나라가 전환해서 보이콧하고 IAEA나 이런 결과를 좀 기다리면서 대응하는 게 아니 근데 제가 궁금한 건 그러니까 어떤 의견이신지는 알겠는데 근데 국민의힘에서 보이콧한다는 의견이 있어요? 지금 국회 쪽에서는? 어디서 제가 좀 아마 이기인 의원이 그래서 낙선하지 않았나. 왜 갑자기 아픈 얘기를 낙선하는 사적인 얘기 하지 말라니까 얘기했잖아. 내가 진실한 공적 얘기 아닙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세요 지금. 아니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제가 봐도 갔다 와서 하나만 하는 얘기는 많을 것 같기는 해요. 네, 그 왜냐면 뭐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없는 프로세스잖아요, 사실. 예. 뭐 이건 하는 얘기가 뭐 일본에서 뭐 예를 들면 시설 자체는 뭐 열심히 하고 있더라, 뭐 이런 정도일 수준인 건데 그것도 뭐 큰 의미. 아니 근데 이제 그런 뭐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루어 봤을 때 오히려 국민의힘은 지금 방류가 큰 문제가 없다는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시는 듯한 모양새라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지금 이 교수 초청해서 이분이 지금 가서 실효 채취도 안 해, 검사도 안 해, 뭐 언론 취재도 안 돼. 시민 단체 어찌 보면 약간 뭐핵 문제에 대해서 어찌 보면 이번 정류소는 사기막골 3거리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위안입니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 대통령의 방침, 정부의 방침이 뭐다. 절대 그걸 벗어나면 안 돼요. 그럼 보고서도 뻔해요. 그냥 뭐 이렇게 보고 왔습니다. 문제가 왔습니다. 결론이 나 있는 거예요. 그럼 명분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IAEA는 뭐 문제 없다고 할 거예요. 네. 멀리 태평양 멀리 있는 미국도 용인하는 저번에 콜버스 탄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잖아요. 콜버스 이게 뭐 탄 해리만 도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제주도 같은 경우 배가 수없이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 배라는 거는 안에다 그 수평수라고 그러죠. 물 넣었다 뺐다 태평양 수평 넣었다 뺐다 하거든요.
수산물도 많이 왔다 갔다 해요. 또한 물고기들은 해류만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본인지 뭐 한국인지 북한인지 알고 가요? 뭐 왔다 갔다 하지. 그런데 그런 이제 바로 우리가 이웃 국가잖아요. 예. 아, 이웃 국가에서 와서 보니까 왔다 갔어요. 뭐 아이도 문제 없다 그래요. 그러면 방류하는데 그보다 좋은 명분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거 딱 만들어주기에 딱 좋은 그림으로 가고 있어요. 김민호 변호사님, 그러니까 계속 그 전 며칠 전에는 이제 그 기사가 남긴 뭐 한일 협의 불발 뭐 이런 기사도 나오고 그러니까 노력하는 것 같아요. 뭔가 해보려고. 예. 근데 무조건 안 가는 결론이 있으니까 협상력이 떨어질 것 같아요. 예. 정부 차원에서. 그러니까 안 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협상을 했어야 되는데 일단 가는 것 자체가 뭔가 한일 교류를 더 확대하는 그림이다라고 최고 지도자가 판단을 하니까 밑에 있는 실무자들이 뭐 할 수 있었을까 싶고 저도 이제 이해인 의원처럼 당연히 이렇게 그러니까 무조건 안 가야 된다는 게 아니라 특정한 조건이 성취가 안 되면 안 갈 수 있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실효성이 없는 방문이 될 것 같아서 굉장히 유관적입니다. 오염수가 맞습니까? 철수가 맞습니까? 내부 경험 어떠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왕이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검증을 좀 강화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굳이 우리가 이걸 처리수로 불러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정류소는 우리안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세곡입니다. 앨리스는 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뭔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어떤 과학적인 문제를 다룬다라는 어떤 생각은 안 들이는 게 최대한 좋아요. 예. 그냥 뭐 국민의힘도 빠져있고 예를 들면 민주당이 이걸 가지고 너무 어떻게 보면 뭐 몰아가긴 한다 그러면 적절하게 비판 정도만 해주면 돼요. 그전에도 아 이거 너무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광우병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예. 아, 좀 과도한 게 있지 않았느냐 라는 식으로 이제 견제만 해주면서 전문가들 얘기 듣고 차분하게 뭐 정치권에서 반응하자라는 정도로 가면 좋은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해버리고 뭐 처리수로 불러야 된다 이런 얘기를 먼저 해버리면은 여당이잖아요, 이 야당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당이 뭔가 결론을 이미 가지고 있네 이런 인상을 드리면 국민들이 되게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걱정이에요, 이거. 계속 국민의힘 일부 이제 인사들이 광우병 뭐 선동이다. MBC에서도 그 얘기하는 것도 이상하긴 한데 사실 저는 늘 아직도 이제 덕분에 우리가 어린 소 그동안 수입해서 먹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그렇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좀 있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다음 주에 우리 만났을 때는 좀 이번 정류소는 세곡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내봉입니다. 예, 최대한 좀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정보들을 갖고 돌아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서 이제 이기현 후보께서 그 얘기도 해주셨는데 이제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 정부가 갖고 있는 입장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해주시면서 나왔던 얘기였어 산업법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좀 살짝 해보죠. 지금까지 이 과정을 보면 일단은 야당 단독으로 올라온 건 다 법권 행사하겠다라는 이제 뉘앙스의 얘기들도 그동안 쭉 있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고요. 산업법 같은 경우. 단독 법안 처리는 안 된다. 그럼 이제 다시 재투표하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 반복되면 이거는 참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또 좀 있고. 또 간호사들도 의사들도 총선 기획단을 쓰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정치적인 이번 정류소는 내봉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세곡입니다. 모두 이게 신경이 안 쓰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면 간호사 잡으려다 의사 놓치는 또 모양새가 되는 건가라는 또 딜레마가 발생하고 국민의힘은 또 반대이기 때문에 이게 좀 풀어나가는 쉽지가 않은데요. 그렇긴 한데요. 어쨌든 그래도 간호법에 대한 거는 저는 이제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에서 공약한 거 맞아요. 오늘 많은 언론에서 배치되지 않습니까? 예. 다음에 많은 의원들도 그 얘기 했고, 그때 원희룡 그때 당시 정책부분에도 얘기했고, 그러면 대통령께서 얘기했고,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공약집에 없으니까 공약한 거 아니다. 이거는 너무 궁색하단 말이에요. 그럼 예. 우리가 국민들이 언제 공약집 찾아보면서 공약했느냐 안 하냐고요. 방송에 나와서 아니면 그 협회에 가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믿는 것이지. 그걸 나중에 하겠다고 했는데 공약집이 없어. 그러니까 공약 아니네? 이렇게 판단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최소한은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에서 이거는 공약이 아니니까 안 해도 된다라고 말은 하면 안 돼요. 예. 그건 국민들의 약속이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어 이럴 수는 있죠. 그때 공약이 있었는데 이렇게 막 지각간의 견적이 같이 올랐다. 더 논의해보자.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공약직이 없어요. 우리 공약 안 해요. 그러니까 거부해도 상관없어요. 하는 거는 무책임한 거예요. 네, 그렇게까지 뭐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의사분들 입장에서도 이게 계속 미묘한 것 같아요. 이걸
계기로 더 어떤 것을 내줄까봐 겁내하는 것이지 미리 당장에 뭐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뭐 간호법이 꼭 통과돼야 되냐라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간호사들의 열악한 처우나 이런 되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민생 의료 법안이 실제로는 나와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다 보니까 저는 사실은 저의 관심사 밖에서 좀 멀어지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삭발 싸움을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얘기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제 어쨌든 의사들 입장에서는 지역 사회와 관련된 이 문구 때문에 제일 반발이 됐던 걸로 비춰지고 간호사들 입장에서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의사의 지시사항으로 간호사가 해서는 안 될 것들을 앞으로 거부하겠다. 뭐 체열이라든지 뭐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의료 공백 문제에 좀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게 되는데 일단 뭐 두 분 의견까지 듣고 좀 이어가 보죠. 예. 일단 공약 아니다 이런 얘기는 해서는 안 됐었어요. 현 변호사님 의견에 저도 굉장히 많이 공감하고 그러다 보니까 간호사업의 그 직역에서도 자존심 싸움 문제가 된 거예요. 더더욱 지금 이번에 꼭 통과시켜야 된다는 게 된 것이고 만약에 우리 여당과 정부의 어떤 소통이 간호사인데 지금 사실상 아까 김 변호사님 잘 말씀해 주신 대로 실질적인 변화 없이 지적한 다툼만 야기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있으니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차근차근 좀 논의를 해보자. 내지는 지역사회 이런 거 실제 이거 한다고 해서 간호사들이 바로 지금 만드실 수 있는데 그럼 이거는 해보자라든지 이런 타협안을 대통령실에서 내놨으면 저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여당에서도 그리고 뭐 간호조무사분들도 이번에도 굉장히 또 기분이 안 좋으셨던 부분이 이 간호조무사 학과를 사실 잘 못 만들게 이게 또 삭발싸움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학력과 관련해가지고 이거를 의료법뿐만 아니라 또 간호법 만드는데 여기다가 또 왜 넣냐 이 굉장히 이게 그 직업 간에 이거는 자존심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들이 굉장히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거를 좀 풀어나가려고 하는 노력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해서 민주당은 여기에 응하지 않는다라는 프레임으로 저희가 오히려 가져갔었어야 되는데 이번 정류소는 발현초등학교 푸르지오 벨라드페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공공입니다. 그런 커뮤니케이션 안 된 게 저는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뭐 빨리 간호법만 쏙 떼어놔서 만들 게 아니라 이 미완에 정말 부실하다고 할 수 있는 의료법까지 같이 개정했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비판해야 될 지점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 갈등을 좀 더 심화시켰다는 야당의 책임, 이 미완의 법안을 밀어붙여가지고 지역 간의 갈등을 첨예하게 더 대립시키고 있다는 것은 비판해야 하지 않을 수 없다. 의장이 건설노조의 1박 2일 집회를 거론하면서 한 말. 그리고 또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않기라는 단서가 있었습니다. 동료의 죽음을 투쟁의 동력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원희룡 장관이 건설노조 간부의 분신 사망과 관련해서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 이번 정류소는 공공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과천 제일드 사이입니다. 이 원장관의 페이스북 글에 하면 뭔가 또 먹힐 수 있을 거라고 대단히 착각하고 부인하시는 것 같아요. 박대출 의원이나 원희룡 장관이나 그때는 뭐 보고 듣는 귀가 많지 않아서 전화해서 얘기하고 신문에서 받았으면 그런 같다라고 생각하고 오인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었는데 이번 경우는 전혀 다르고 그리고 뭐 이제 뭐 불법 어쩌고 얘기하는데 이게 아마 1박 2일 건설노조가 집회하면서 아무튼 뭐 일부 공간에서 뭐 술판이 벌어졌다 뭐 이런 문제인데 그런 방법제 처벌법 그런 대문지들이 뭐 불법으로 가져가지고 뭐 불법법 이렇게 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집회를 그냥 한 문제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국정 지지율 끌어올리기 위해서 가장해서 이번 정류소는 과천 제일드 사이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린 파밀리입니다. 나쁜 정치, 혐오에 기반한 정치라고 생각이 돼서 근데 좀 2020년대에도 이런 불법이 계속 회자되고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진짜 깊은 유감입니다. 뭐 조선일보는 도대체 뭐 독자 제공 그건 어디서 나온 거냐 뭐 이런 사실 의문점도 있었습니다만은 언론에 여기 공사 중이었는데. 아마 검찰청 CCTV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